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배송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원조라고 하는 속칭 김미영 팀장이 이달 초에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불거진 지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더 진화한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 권유 문자 보이스피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하지 않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니까 연락 오면은 즉시 전화 끊으시고 문자, 번호 바로 삭제하셔서 관련 피해 없으셔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자는 절대 거부하지만 이분들 연락은 기다려요. 광주 전남 시사배송 책임자들입니다. 김석순 YMC 사무총장, 안순남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특별사랑 안술래입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이 바로 73번째 여순사건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광주 전남 곳곳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한 추념식 등 기념 행사들이 열렸거든요. 지난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후로 처음으로 맞는 여순사건 기념일이라서 더 뜻깊었습니다. 자, 김석 사무총장님은 순천에 계시니까 더 감회가 남다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73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영화도 개봉을 하고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역사화 그리고 관련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교장 선생님 그리고 검사에 대한 증언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73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여전히 여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폭력에 의한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을 하는데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서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다들 계엄령하고 국가보안법 이런 건 들어보셨지만 여순 사건은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국가보안법, 계엄령 이게 다 여순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건데요.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14년 내에 군인들이 전남 동부권을 이렇게 점령하다 보니까 네네. 이승만 정부에서 여수하고 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해요. 첫 번째 계엄령이죠. 네. 그리고 1948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고 그때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좌익 세력 그리고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색출, 처벌이 시작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그 고질적인 이념 갈등으로 인한 비극적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여순 사건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학살 등으로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또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너무 큰 고통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무서워서 그동안 여순 사건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공도 마찬가지예요. 네, 최근에 목격자와 유가족의 교차 증언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인 학살지 3곳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한 곳은 무려 43명이 학살이 돼서 고흥 최대 민간인 학살지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고흥 지역의 여순 관련 사건과 또 관련해서 최초 보고를 김희수 PD가 취재했습니다. 73번째 여순 사건을 일주일 앞둔 지난주 월요일, 노령의 여순 사건 유가족들이 고흥의 한 도로변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비석 때문입니다. 71년 만에 쳤어요. 1950년부터 해가지고 그러죠. 예. 참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원혼비, 이름 없이 단 3글자만 새겨진 백비. 1950년 7월 20일 이곳에서 사살된 43명을 기리고 있는데요. 비석은 세워졌지만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규명이 되고 했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묻혀가지고 왜 그랬는지를 알고 싶죠. 왜 그랬는지. 그게 알고 싶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고흥군 최대의 민간인 학살, 당국의 보도연맹 학살 사건. 고흥의 여순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끝자락 고흥군. 드러나지 않은 고흥군의 여순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순 사건 고흥 유족회 이백인 회장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가족들을 직접 만나며 조사했는데요. 그렇게 여순 사건들의 파편들을 모은 지 2년째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1차 조사 때 78명이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조사한 것이 한 80명 정도. 그리고 전화상으로 돼가지고 있는 것이 약 한 60명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순 사건과 관련한 유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든 조사서들. 당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사는 곳도 나이도 성별도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만은 똑같았습니다. 무엇이 죄였는지 알 수 없이 소명할 기회 한 번 없이 속수무책으로 총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억울하게 총살당한 여순 사건이 터진 이후에 진압작전을 하면서 민간인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을 찾아내라 마을에서 말이야 좀 이상한 제보를 받고 무고하게 말이야 가다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총살을 시킨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백인 회장의 아버지 역시 피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집안 족보에도 아버지의 사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막 시작됐던 무렵입니다. 그 돌아가신 때가 1950년 경인년 음력으로 6월 6일입니다. 그러면 양력으로 계산하면 7월 20일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7월 16일 고흥경찰서에서는 보도연맹원 100여 명을 경찰서로 소집합니다. 당시 28살이었던 아버지 역시 이때 연행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를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감금했다가 7월 20일 그냥 저만면 천왕리 당고개에서 새벽 4시에 43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이 됐습니다. 71년 전의 학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당곡의 학살 현장과 가까운 구천마을을 찾았습니다. 당곡의 학살 시신들의 수습 작업에 동원됐던 구천마을. 다행히도 학살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마을 주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등굣길 옆에 있었던 현장은 물론 학살 당일에 며칠 동안 퍼붓던 비가 그쳤던 것까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비가 한 3일 정도 왔거든요. 그때 그 핏물이 흘러 많이 내렸다는데 직접. 아니 우리가 이제 학교 간식은 먹겠어. 먹겠었게 사실이. 보도연맹원 43명을 군용 트럭에 실어와 총살시켰다는 당곡의 학살지. 기억을 더듬어 그날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초목만 무성한 상황. 긴 세월 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덕에 구천마을 주민이 기억하는 71년 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요리요. 위치가 여기서 고도로 이렇게 여기 차 대놓고 여기서 해볼지. 가족을 잃은 비극의 현장. 유가족들이 이곳을 찾은 것은 7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날 이 어두침침한 당고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에 총을 맞은 시신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고랑에는 며칠 동안 핏물만 흘렀을 정도로 학살 현장은 참혹했다고 합니다. 큰어머니랑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오니까 그냥 비가 와서 hin치를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더래요. 피투성이가 막 돼가지고 비알라 와가지고 이제 여름에 뜨겁게 또 부패하려는 될까요. 그래 또 옷 그 큰어머니가 만들어 입힌 옷 보고 찾아가지고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을 가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입니다. 미수습 시신의 가매장에 동원됐던 구천마을 주민들.
주민들은 최근에도 시신을 수습해 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현장에는 유골이 남아 있을까?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답답한 상황. 유가족들은 노끈으로 남아 표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라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표시는 임시적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 수일 내로 무슨 그 좋은 결과가 된다면은 여기서 조그마한 표지석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놔두면 좋지 않을까. 71년 만에 가까스로 술 한 잔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1950년 7월 20일 새벽, 당고개 학살의 피해자는 43명. 그중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8명뿐입니다. 남은 35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고개 학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고 하는데요. 구흥유족회의 피해자 신청 조사 과정에서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 죽었다는 증언이 연달아 접수됐고 퍼즐을 맞춰보니 바로 당고개였던 것. 전혀 언급도 안 됐었고 또 여순 사건의 저 학살지나 이런 그 피해 장소도 여순 사건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곳입니다. 당시에 팔령산의 빨치산들이 이미 소탕돼 버리고 이미 없었기 때문에 왜 그곳에다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싣고 와서 집단 학살했는가, 이것은 좀 앞으로 계속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한 여수 14연대 군인들의 무장 봉기 여순 사건. 봉기군 진압이 일단락된 후인 12월 1일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해 4월에는 보도연맹을 출범시키지요. 좌익이나 반정부 인사들을 정부의 관리 아래에서 교화시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7월 15일 인민군이 곧 전남까지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경찰은 보도연맹원들을 인민군에 협조할 우려가 있는 적으로 간주했고 사살하라는 윗선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 죽이고 고문하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야만적이고 정말 이런 것이 바로 여순 사건의 실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보도연맹으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의심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묶어놨다가 결국에는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몰아서 집단으로 학살한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단은 사실 여순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순 사건은 어이없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1949년에 일어난 남양면 장담마을의 집단 학살 사건도 그 중에 하나. 8명의 목숨을 잃게 된 것은 황당하게도 전봇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교하고 고흥으로 이어주는 통신선 그 당시에 이제 전신주였기 때문에 이 전신주들이 중간에 절단이 되면은 서로 이제 통신이 절단돼 버리니까 이 마을마다 이제 청년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녁에는 야간에는 전신주를 지키도록 했던 거죠. 1949년 5월 4일 남양면 장담마을 청년들은 전신주 10기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남양지서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전신주 관리는 과역지서의 몫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과역지서 경찰들이 장담마을로 몰려와 청년들을 연행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관할인데 남양지서에 신고했다는 것. 마을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는 비극. 모진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해야 했던 청년들이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동네 야문 청년들은 그날 다 죽었다요. 그날 끌려가서. 그러니까 저기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인 거죠? 그다음은 아무 상관없죠. 요 전선 잘랐다 그래갖고 그 끌려갔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동네가 그날 저녁에 재고가 7분이다요. 똑같이 죽었으니까 7분.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장단마을 전봇대 사건의 유가족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옥수 어르신 맞으시죠? 예. 김옥수 씨는 전봇대 사건으로 형님 김명수 씨를 잃었습니다. 야, 우리 형님은 산소가 여가 있어요. 어디 저기 여기서 멀어. 여기 갔다. 누구세요?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형님이? 네, 우리 형님이요. 우리 형님이 22살이었어. 22살. 네. 한참 막 결혼해가지고 음. 돌아가시 보니까 형수도 이제 가불고 형님이 돌아가시 불고 나가 이제 장남놀이 했지 이제. 형님이 후손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님의 묘 이장도 동생인 김옥수 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습한 형님은 배는 칼에 찔리고 얼굴은 총에 맞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명수. 예, 김명수. 한 곳이 지금 저쪽이라고. 묘자리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저 전봇대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비극이 시작된 장소. 신속한 신고가 들에 화를 불러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장남 청년들이 신고를 했었어. 원래 그 신고가 그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째 그냥 장담으로 쫓아 들어와가지고 장담 청년들 주민들 전부 가양면에 연행을 해가지고 자꾸 조사를 해가지고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만 모락을 입고 돌아가셨더라. 여순 사건과는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청년 김명수 씨. 하지만 연행 6일 만에 자신도 모르던 죽을 죄가 씌워졌고 결국 총살당하고 맙니다. 우리 형님 생각하면은 불쌍하지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답게 못 살고 젊어서 돌아가시니까 불쌍한 분이지. 1년 후에 진범이 자수하면서 누명은 벗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되돌릴 길은 없습니다. 여순 사건과 관련된 학살이 여러 차례 반복됐던 마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과영면 슬항마을. 여순 사건 전후 좌익 측의 군 책임자와 면 책임자가 모두 이 슬항마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좌우 갈등으로 마을은 바람잘 날이 없었고 서로 간의 보복 학살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그새 뭐 사람들 도와줬다고 그랬던가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했어요. 나 친구 아버지 박정 씨는 그때 군청에 다녔었거든요. 군에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도와줬다 해갖고 숨겨주고 뭐라고 했다고 해갖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총살 당해버렸잖아요. 첫 학살은 여순 사건 진압 당시였는데요. 좌익마을이라는 명목으로 10여 명이 학살됐습니다. 이후 좌익의 보복이 이어졌고 도도연맹 학살까지 사망자가 총 20명에 이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슬항마을에 살았던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송기수 씨는 슬항마을 비극을 온몸으로 체험한 분입니다. 우리 마을이 우리 지역에서 말하는 소위 모스크바라 모스크바요. 군책, 면책에도 우리 말이 다 있었어요. 그것도 태아도 사람이니까 그까지 다 하시면 20명이 죽었다고. 20명 정도가. 송기수 씨가 어렵사리 19살 겨울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증언. 마을의 첫 학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갔다가 모두 죽고 본인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너무 아까워서 나 살려줄게. 시체가 둘러쓰고 거기 가서 피를 묻혀갖고 나중에 확인사살하고 이제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라. 나 옆에까지 와서 확인사살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 있다가 죽어버렸어. 죽었단 말이야. 가. 죽었. 다행히 나는 안 갔다고. 가끔 정로 꿈에서 확인사살하는 그런 꿈을 보여.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여순 사건 관련 고흥 민간인 학살 현장은 43명이 학살된 당고개, 또 40명이 사망한 오리정 공동묘지 등 무려 16군데에 이릅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실체 파악과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고흥지역 여순 사건들.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뿐인 7, 80대 유가족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비단 유가족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 명예회복이 돼야 되겠죠. 억울했던 분들 명예회복. 사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다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첫째는 명예회복이거든요. 진상규명도 물론 돼야 되겠고. 당시에 그 사건을 겪었던 20대 청년이 90세가 다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해를 입었던 주변 사람들이 신청을 할 만한 여건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겨우 지금 그 이어지는 그 관계들이 조카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을 통한 직권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것은 꼭 어떠한 보상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 어떤 일환으로라도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해서 역사의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흥뿐 아니라 여순 사건 유가족들 대부분이 정말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때 왜 끌려갔지? 무슨 이유로 죽임을 당했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보도연맹 관련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학살로 이어졌다면 분명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이 이제 경찰서에 정보 공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마음이 있어도 지금 보시다시피 연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령의 어르신들 개개인이 얼마나 일일이 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특별법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실무위원회는 전라남 도가 맡게 되는데 조사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짧습니다. 뭐 계획생으로 한 달, 그다음에 결과 보고 쓰느라고 또 몇 달 보내다 보면 실제 2년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움에 좀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전라남도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바로 내년 1월 7일 이후에는 바로 흐트러짐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꼭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인 여순 사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시간, 그러니까 무엇보다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을 충분히 잘 만들고 실무위원회를 제대로 움직여서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